넌 집이 너무 그리웠지 이제 싣고 자고 나서의 나 몸도 맘도 많이 아팠던 거 알아 주변의 사람들은 너를 쉽게 보지 않아 We need a very good rest 잠시 잊고 살던 행복 찾아 gotta do Yeah what you gon' do With all that bad stress 전부 씹어버려 행복 찾아 move that I don't really wanna work no more 생각이 필요한 속 너무 Need some rest peace out the most so 그것도 나 어딘가로 또 Yeah 날아다니 도는 걸어 thinking about you when it's one more I could go 행복하지 말아라도 알고 싶어 Jumping 뛰어놀았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냥 사라져버려 아득히도 yeah 자유로워 yeah 날아다녀 yeah 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수업하는 부분이고, 예전에 선생님이 남북전쟁 할 때 러시아 부분, 그때 안 가르치고, 나중에 한꺼번에 가르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랑 합쳐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혁명 저번 시간에 우리 1차 세계대전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살짝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은 일단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한,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상으로만 존재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현실상으로 이제 구현한 최초의 사건이 이 사회주의 혁명이고요. 러시아 혁명이고요. 이 사건으로 이제 20세기 후반부는 이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어떤 치열한 경쟁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예전에 산업혁명 할 때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다. 뭐 이 정도만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조금만 더 배워보자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고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했던 게 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어떤 모순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은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이윤을 획득하죠. 자, 근데 이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제 최대한 저임금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노동자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 소비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으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면 동시에 이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한 이 존재는 이제 저임금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소비가 줄어드는 상품 생산은 계속되는데 소비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제 공황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제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나면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공동의 생산과 공동의 소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고, 이건 이제 사실 이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만 존재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실행시킨 게 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이제 러시아에서 발생했는지 당시 러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이제 레닌이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의 상황을 잠깐 파악하자면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긴 유럽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했던 그 서유럽과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에는
이제 차르라 불리는 19세기에도 차르가 뭐냐면 황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황제 시스템인데, 이 차르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세 유럽에 이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농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면 서유럽에서는 이미 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업사회로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대화가 점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근대화가 추진됩니다. 자, 크림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기 흑해라는 이 바다에 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크림 반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는 항상 꿈이 뭐냐면, 소원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러시아의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림 반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것을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이 막으려는 오스만 제국을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하는 전쟁이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전쟁을 이제 통해서 이 서유럽의 어떤 앞선 무기와 앞선 공업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우리도 이제 저 서유럽을 따라잡으려는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제 농노 해방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노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이 농민들을 다 해방시켜 버립니다. 우리 예전에 그 인클로저 운동 기억나죠? 이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이동해서 노동자들로 바뀌어 버리는 그 영국에서 그런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노 해방령을 통해서 이제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여전히 차르가 전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 혹독한 농노로서, 노예로서는 해방됐지만 사실 거의 노예나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삶을 이제 노동자들이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제 러일 전쟁 도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차르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 우리를 좀 우리의 삶을 좀 구원해 달라 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황궁 앞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이 찾아갔던 노동자들을 학살하게 되는 사건이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노동자들한테는 이 차르가 사실 몰라서 그럴 것이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거지, 우리의 사정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 전에는. 자, 근데 이렇게 이 자신들의 평화적인 호소를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학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개혁을 약속하긴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들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1차 세계대전, 이 오른쪽에서 러시아가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런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총력전 시스템이라고 했죠. 이 후방에 있는 모든 자원을 전쟁에 다 투입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자, 이 강제로 군대에 동원되고 모든 물자가 전쟁에 투입되면서 이 고통이 완전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노동자들과 민중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더 이상 우리가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차르는 전쟁을 계속해서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발생한 게 1917년에 일어난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2월 혁명.
자, 일단 이제 노동자들이 전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이것을 진압하라는 차르의 명령을 이제 군인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스스로 이 자치기구라고 합니다. 이 자기들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를 스스로 만든 거죠. 그 이름이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에트라는 것이 결성되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차르가 퇴위되고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수립된 임시정부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만둬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임시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임시정부도 이제 전쟁을 지속하는 데다가 어떤 삶을 개선시킬 개혁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민중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자, 이때 이 민중들의 불만을 이제 끌어들인 게 레닌이라는 인물입니다. 레닌이라는 인물은 사회주의 이제 혁명가인데 이 레닌이 이끄는 어떤 사람들을 볼셰비키라 부릅니다. 레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볼셰비키라 부르고 이 볼셰비키들이 이제 민중들의 불만을 이끌고 무장 봉기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를 다시 뒤엎고 자신들만의 정부를 소비에트 정부라고 합니다.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중단하고 이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는 이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 사회주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 레닌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끄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러시아에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다가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추방당해서 이제 쫓겨나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 전쟁을 아까 독일의 지도를 보면 왼쪽으로는 프랑스, 영국과 싸우고 오른쪽으로 러시아랑 싸웠죠. 이 독일도 양쪽으로 싸우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레닌이라는 인물을 찾아서 이제 기차에 태워서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보내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어떤 이 독일과의 전쟁 중단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레닌이 그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와서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독일과 전쟁을 중단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이제 전부 모든 재산을 사회재산을 다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책에서만 존재하던 사회주의를 한번 실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 사회가 오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아졌을까? 살기 좋아졌을까? 원래 살기 좋아져야 되죠. 책에서 본 대로 하면. 자, 근데 경제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게 평등해진다면, 모든 사회재산이 없어진다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레닌이 일단 당장에 어떤 경제가 돌아가야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자기도 다시 쫓겨나겠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이 신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상황을 다시 되돌립니다. 다시 나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정부라고 했죠. 아까 소비에트 정부. 그래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우리가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소련.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국명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를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코민테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코민테른이 전 세계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하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이 코민테른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닌이 죽게 되고 레닌이 죽고 나서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스탈린의 독재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스탈린도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책에서만 존재하는 이 평등한 어떤 사회,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사회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러시아 혁명은 사실 굉장히 어떤 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실제 한번 현실에서 한번 구현시켜 보자 라고 해서 그 구현시킨 최초의 사례가 러시아 혁명이고, 러시아를 시작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